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에서 색칠한 부분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시킬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피 구하라고요? 돌립니다. 자, 선대칭을 한번 먼저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각형을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이렇게 없어질 거라는 거 상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부피는요, 전체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빼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뺄 거고요. 전체를 구할 때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를 구할 때도 두 조각으로 될 거야. 위에 거 도형 이름 뭐가 될까요? 그렇지, 반구가 될 것 같습니다. 반구. 그 다음에 밑에 거 도형 이름은요? 그렇지, 원기둥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반구에다가 원기둥을 두 개 더하자.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을 뺄 겁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보니까 이 녀석도 두 개로 나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나오는 도형 이름은요? 그렇지, 원뿔이 됩니다. 잘 보셨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필요 없는 거는요? 그렇지, 반구가 되겠네요. 그러면 느낌이 쎄한데요? 반구, 저기도 반구가 있고 여기도 반구가 있는데 두 개 부피 어떤? 같은 거 맞습니까? 왜냐하면 반지름이 뭐 할 거니까? 같을 거니까. 그러면 반구는 생각할 필요 없겠네. 너는 사라지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에서 뭐 빼면 끝? 그렇지, 원기둥에서 원뿔 빼면 끝. 자, 원기둥을 볼 건데요. 민넓이 곱하기 높이 할 겁니다. 민넓이 몇 파이? 36파이 암산이 되고요. 높이 얼마입니까? 6이 되는 거예요. 맞죠? 거기에다가 뿔이니까 몇 분의 몇? 3분의 1이고요. 반지름 얼마입니까? 반지름 6인 거 맞죠? 네. 오케이. 그러면 36파이. 높이 얼마가 되지?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하기 이전에 얼마로 묶어버릴까? 36파이로 묶어버릴까? 그러면 36파이로 묶어버리고요. 괄호 안에는 누구 빼기 누구? 6 빼기? 그렇지, 6 빼기 2가 들어가는 게 센스겠지. 그러면 4를 곱해주면 되니까 144파이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우리가 곧 2학년 1학기 거 나가지만 단원 테스트, 이제 미니 테스트를 이름을 바꿀 거야. 미니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한 단원씩 테스트 친다 해가지고 단원 테스트로 이름을 좀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우리가 2학년 1학기 건 나가지만 단원 테스트는 뒤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원 테스트로 절대 등급 테스트가 따라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등급 풀이나 이런 거 잘 적어 두셔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21번이었고요. 벌써 한 문제 하는 센스. 2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22번 보시면 이 그림을 보면은요, 이 그림은 워낙 유명해가지고 우리가 이름도 붙였습니다. 누구 이름을 붙였었지? 오, 맞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그림이죠. 아르키메데스. 그냥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친 사람인 거 아시죠? 그 사람의 상식을 좀 갖고 오겠습니다. 원기둥에 딱 맞게 들어가는 구나 뿔을 집어넣으면은 우리는 뿔, 구둥, 뿔, 구둥 이렇게 외운다고 했습니다. 뿔, 구, 둥. 뿔은 원뿔을 말하고요. 구는 구고요. 둥은 원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녀석들의 무슨 비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부피 비를 알고 있습니다. 부피 비가 몇 대 몇 대 몇인 걸 알고 있습니까? 1대 2대 3. 그렇지. 1대 2대 3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상식을 깔고 우리는 문제를 다시 쳐다볼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요런 상식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워야 되는 건데, 닮음이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합동은 그냥 갖다가 옮기면 포개어 겹쳐지는 게 합동인데, 닮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느리거나 줄여가지고 포개어 겹쳐지면 우리는 닮음이라고 했고요. 닮음인 두 도형은요, 닮음인 두 도형이 있는데, 닮은 B가 A 대 B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이면 닮은 B라는 거는
대응되는 기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립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넓이 b는 몇 대 몇이 됩니까? 그렇지. 가로도 2배로 늘어나고 세로도 2배로 늘어나면 총 제곱 그 2배씩 2번 늘어나는 거니까 넓이 b는 a 제곱 대 b 제곱이 된다 했고요. 부피 b는 얼마가 된다고요? 그렇죠. 세제곱 대 세제곱이 된다 했습니다. 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이 정도 상식을 깔고 문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근데 지금 목소리 좀 걸걸한 거 맞지? 맞지? 아, 이 성대 결절이 한번 나가더니 낫지를 않네. 막 담배 개꼴초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담배 안 피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빨리 병원을 한번 가봐야겠다. 자,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 안에 원뿔 각구가 꼭 맞게 들어간다. 아르키메데스 원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원뿔의 부피는 9의 부피의 3분의 1이다. 여기를 보셔야 되겠네요. 뿔의 부피는 9의 부피의 몇 분의 몇이라고 해야 됩니까? 2분의 1. 그렇죠. 너 틀렸네. 2분의 1이야. 이렇게 고칠 줄 알아야죠. 자, 그 다음에 9와 원기둥의 부피 b는 2대 3이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그렇죠. 너는 맞는 말이네. 그 다음에 세 번째 9의 건널비는 원기둥 건널비의 3분의 1이다 했는데 이 문제는 닮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느리거나 줄여서 포개어 겹쳐져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 맞지? 그냥 이거는 너희 지난 시간 거 알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한 거고요. 얘는 직접 구해보셔야 됩니다. 반지름이 이 지름이 3이고 높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얼마로 보입니까? 2분의 3. 그렇지. 2분의 3. 소수보다는 분수를 쓰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3번 동그라미 한번 볼게요. 9의 건널비는요. 공식이 어떻게 됐었지? 4파이 r 제곱. 그래서 9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 요 r 자리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야 돼? 2분의 3. 그렇지. 2분의 3을 집어넣습니다. 계산하면 분모 얼마 나옵니까? 이게 몇 분의 몇인데? 4분의 9면 너희 암산 가능함. 9파이. 그렇지. 9파이니까 건널비는 9파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원기둥의 건널비라고 했는데 원기둥 한번 볼게요. 원기둥을 보니까 우리 많이 봤던 건데 여기가 2분의 3이고요. 여기 높이가 3인 겁니다. 니들 따라오십니까? 망했네요. 자, 원기둥이라고 치면 사각형에다가 동그라미 2개가 있는 거겠지. 됐어. 원넓이 2개에다가 옆넓이입니다. 원넓이 얼마로 보입니까? 파이 r 제곱을 하는데 그런 게 몇 개 있고, 그렇지, 그런 게 2개 있고, 그 다음에 옆넓이를 봐야 되는데 얘가 얼마로 보입니까? 2파이 r이니까 그렇지, 지름에다가 파이 붙이면 됩니다. 3파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너는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넓이는 몇 파이가 되는 거임? 9파이가 되는 거죠. 아, 그래? 그렇다면 이거 계산하면 계산이 복잡네. 앞에 거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8파이. 그렇지, 4분의 9에다가 4분의 18인데 약분이 우선 생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2분의 9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9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통분하면은 2분의 얼마가 되지? 그렇지, 2분의 27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너랑 비율 관계를 보면 몇 대 몇일까? 9파이에 2분의 27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9파이랑 얘랑 약분하면서 얼마 나와? 3 남겠지. 2를 넘겨주면 2대 얼마? 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건널비의 3분의 1이다. 말이 되면 안 돼? 안 돼. 9의 건널비는 이 녀석의 몇 분의 몇? 3분의 2. 그렇지. 3분의 2라고 하죠. 이런 건 해봐야 아는 거니.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원기둥 모양의 통 안에 물을 가득 채워서 구모양을 넣으면 전체의 반이 물이 흘러나온다. 아니지.
원기둥 모양에다가 9를 집어넣으면 전체의 몇 분의 몇이 흘러나옵니까? 3분의 네, 3분의 2만큼 흘러나오네요. 그래서 너 아니? 5번을 보겠습니다. 원기둥 모양의 통 안에 물을 가득 채워서 원뿔 모양을 넣었다 뺐더니 남은 물의 양은 2분의 9파이다. 원뿔 모양을 넣었다 빼면은 전체 중에 얼마만큼 남습니까? 3분의 2만큼 남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원기둥 모양, 원기둥 부피. 부피의 몇 분의 몇이 남는다고요? 3분의 2가 남지. 이게 남는 물의 양입니다. 남는 물의 양으로 보면 되고요. 원기둥 부피는 식 세우면 되죠. 뭐든지 파이 r 제곱입니다, 여러분. 답보다식 2분의 3의 파이 r 제곱 이렇게 해주고요. 이건 민넓이고요. 여기다가 다시 몇 분의 몇을 곱함? 3분의 네, 3분의 2를 곱합니다. 그러면 2분의 3 한 개가 3분의 2랑 약분이 되는 거죠. 높이를 안 곱했는데 높이 얼마였지? 높이 3을 곱해줘야 됩니다. 큰일 났는데요. 근데 이런 거 잘 보십시오. 적을 필요 없습니다. 2분의 3의 제곱이라는 건 2분의 3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2개 있는 거잖아. 거기에다가 3분의 2를 곱하면 한 개가 약분돼서 이렇게 사라지고 한 개가 남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되면 잘 봐봐. 요거 한 개랑 얘랑 약분되는 거 맞지? 그래서 이 약분을 어떻게 표시하냐 하면 너 한 개 하고요. 너 전체랑 너 한 개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암산이 되기 시작하네요. 2분의 3에다가 3을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임? 2분의 9. 그렇지. 2분의 9파이가 되는 거지. 그게 남는 물의 양이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이거는 아르키메데스 원이랑 그 다음에 직접 구하기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어렵지 않았고요. 한 수만 잘 하면 되는 거였음. 오케이. 됐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문제 좋죠. 이런 게 또 이제 사고력을 요구하니까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1과 같이 직육면체 모양의 수조에 높이가 30cm가 되도록 물을 채워져 있다. 여기 그림 2와 같이 높이가 50인 직육면체 모양의 막대를 수조 밑면에 닿게 넣었더니 8,000제곱센티미터만큼 물이 흘러넘쳤다. 막대의 밑면의 넓이를 구해라. 상황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수조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런 막대를 넣었다가 뺐더니 8,000만큼 흘러내렸대. 8,000만큼 흘러내릴 때 막대 모양 보십시오. 이 부분은 수조 밖에 있는 거 맞습니까? 이 수조 밖에 있는 부분은 흘러 넘치는 물의 양에 영향을 줄까 못 줄까? 못 줘요. 그렇지. 이거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 그러면 막대의 높이 중에서 몇 센치만큼만 영향력을 가집니까? 40cm. 40cm만큼 영향력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됐네요. 이 말의 속뜻은 막대의 높이 중 40cm만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뼈대를 어떻게 세울 거냐면 솔루션 이렇게 갈 겁니다. 밑넓이를 구하라 했어요. 밑면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첫 번째 밑면의 넓이를 모르니까 x라고 하겠습니다. 밑면 넓이 x라 하자. 일단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면 넓이를 x라고 하면은요, 너희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막대를 여기다가 집어넣기 시작하면 물이 바로 흘러 넘칩니까? 그렇진 않잖아. 물이 얼마만큼 채워져야 돼? 이만큼 솟아올라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만큼 솟아오르고 다시 8,000만큼 흘렀다는 거니까 막대의 부피가 얼마큼였다는 거야? 8,000 플러스? 그렇지. 그래서 여기 빈 부분인 거 맞습니까? 여기를 내가 기억이라고 하면은요, 막대의 부피는 영향력 있는
막대 부피는 8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더하기 누구의 부피도 더해야 됩니까? 기억. 그렇지. 기억 부분의 부피도 더해야 됩니다. 근데 영향력 있는 막대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 것 같은데 뭐 곱하기 뭐 해야 될까? 그렇지.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게 8천에다가 기억의 부피 어떻게 됩니까? 20, 20, 그렇지. 20, 20, 1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연산 하수는 이거를 곱셈을 먼저 합니다. 연산 고수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약분부터 시작합니다. 항마다 얼마씩 약분 가능할까? 10보다 더 크게, 20보다 더 크게 40까지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x는 0 한 개 떼버리고 4로 약분해봐. 얼마 남지? 200이 남네요. 그 다음에 40 약분하려면은 100. 그렇지. 100이 남는 거죠. 이렇게. 아, 그래서 x는 얼마였다? 300. 네. 300이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됐어. 그래서 생각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귤 한 개 까먹으면서 찬찬히 생각해보면 맞네 할 수 있을 겁니다. 됐어. 1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뿅. 2번으로 가겠습니다. 요 문제는 뭐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블랙라벨에도 있고요. 여기저기 다 있는 문제입니다. 잘 보십시오.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12cm인 정사각형 3개를 이어 붙여 만든 도형이다. 여기까지는 의미 없죠? 그림만 보면 이해돼. 이 도형을 이 도형 좀 거북하네요. 자, 이 도형을 가운데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지나는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을 연식할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회전체입니다. 회전체 그림 그리려면 우리는 무슨 대칭을 이용합니까? 그렇지. 잘 생각하네요. 이거 접었다 폈다 선대칭을 하겠습니다. 선대칭을 하면 너 직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직사각형이 그려질 겁니다. 선대칭을 시켰죠. 그거를 이제 뱅글뱅글 돌린다는 느낌으로 이 회전 느낌을 주면 됩니다. 뱅글 그 다음에 너도 뱅글 그 다음에 뱅글 이런 걸 우리는 겨냥도라고 하죠. 그래서 뭐 그림을 좀 잘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책에다가 바로 그리셔도 되고요. 이 녀석이 뭘 구하라 했냐면 부피를 구하라고 했거든. 부피는 직접적으로 구해도 되고 간접적으로 구해도 되는데 간접적으로 구한다는 건 전체에서 또 빈 부분을 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간접 구하기로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전체를 좀 신기하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한번 보십시오. 뭐를 내게? 원뿔대. 그렇지. 전체는요. 원뿔대가 몇 개 있다? 그렇지. 4개 있다. 이렇게 봐주는 센스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빈 부분은 뭐가 2개 있다고 보면 될까? 원뿔. 그렇지. 원뿔 2개가 있구나. 요 정도만 생각할 수 있으면 그 다음은 산수 느낌이죠. 산수 느낌. 자, 뿔대 4개의 부피를 구해보겠습니다. 근데 뿔대라는 거는 항상 누구 빼기 누가가 되는 겁니까? 큰 뿔들이 작은 그렇지. 그래서 큰 뿔에다가 작은 뿔을 뺍니다. 거기에다가 곱하기 4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뿔 2개가 되는 거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있잖아. 얘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여기서 생각해보면 빈 부분은 요 원뿔이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큰 뿔에서 작은 뿔을 뺀다고 생각을 할 건데 그 작은 뿔을 뒤집어 버리면 이 빈 부분이랑 정확하게 같아지는 거 맞습니까?
그럴 거면은 분배 법칙을 써보십시오. 분배 법칙을 써가지고 큰 뿔 몇 개에서 네. 큰 뿔 4개에서 작은 뿔 몇 개를 빼는 역할. 작은 뿔 몇 개? 그렇지. 여기 4개 있고 여기 2개가 빠지는 거니까 총 6개가 빠지는 느낌 같은 느낌이구나. 이걸 볼 수 있지. 그래. 그렇다면 지금 너희한테 잘 안 보이겠지만 그림에서 요 대각선 길이 요게 얼마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냐면 12라고 이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저 단서만으로 우리는 전체 부피를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해야 될까? 정사각형 3개를 뭐라고? 정사각형 3개 다 이어 붙임 도형이다? 그건 문제에서도 나와있네요. 그 부피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그러면 한 개 높이는 얼마야? 한 개 높이는 6이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큰 뿔의 부피는 얼마가 돼? 12가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큰 뿔의 높이는 참고로 일단 들어가기 전에 뭐 답지처럼 그렇게 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 큰 뿔이랑 작은 뿔은 서로 뭐 합니까? 닮은 거 맞습니까? 닮았네. 작은 뿔을 쫙 늘어뜨리면 큰 뿔이랑 겹쳐지는 게 사실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닮은 비를 갖고 올 건데요. 닮은 비는 대응되는 길이 비를 다 갖고 오면 되고요. 그러면 이 문제라면 대응되는 길이 비 중에서 누구를 갖고 오냐면 높이 비를 갖고 올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큰 뿔의 높이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지, 너는 12가 되고요. 작은 뿔의 부피는요? 높이는 6이 됩니다. 그러면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2대1. 그렇지, 닮은 비가 2대 1이라는 거네. 그렇기 때문에 부피 비는 몇 대 몇이 되는 거다? 2의 세제곱. 그렇지. 그래서 부피 비라는 거는 2의 세제곱 대 1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작은 뿔의 부피는 큰 뿔의 부피의 몇 분의 몇? 8분의 그렇지, 8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해석해보면 작은 뿔의 부피는 큰 뿔의 부피에다가 곱하기 8분의 1을 하는 거지. 아니, 중학교 1학년 2학기라면 사실 직접 구하기로 해서 다 구하는 게 맞는데 중2 것만 들어가도 다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하는 게 맞아. 그러면 이 상식을 여기에다가 접목을 시킵니다. 와우. 그럼 천천히 갈게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부피라는 거는요, 큰 뿔 곱하기 4개에다가 빼라. 작은 뿔 자리를 바꿔 적을 겁니다. 작은 뿔 자리를 뭐로 바꿔 적을까? 큰뿔 부피 곱하기 8분의 그렇지. 그래서 큰 뿔 곱하기 8분의 1이고요. 그런 게 몇 개 있었다? 6개 있었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작은 뿔 신경 안 써도 돼. 큰 뿔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러면 너는 통분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계산하면 4분의 3인가 암산됨. 4분의 3에다가 4랑 뺀다고 생각해봐. 큰 뿔을 묶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뿔을 묶어내면 4 빼기 얼마가 있어? 4분의 3이 있는 거고요. 그럼 너는 큰 뿔 부피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4분의 1은 아니고요. 통분을 해야지. 14. 그렇지. 13이 들어가는 거지. 이런 식의 풀이도 이해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뿔 부피에 4분의 13을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큰 뿔은요, 높이는 12인 거 알겠어. 그러면 반지름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12. 그렇지, 이것도 12가 되는 거지. 높이도 12가 되는 거고. 그럼 끝났네. 뿔이니까 몇 분의 몇이 생기고. 20분의 그렇지, 뿔이니까 3분의 1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파이 r 제곱할 겁니다. 그러면 파이 누구의 제곱? 반지름 12의 제곱. 근데 높이도 얼마? 12.
12가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원래 있던 4분의 13을 곱하는 겁니다. 진정한 고수는 곱셈보다 뭐부터? 약분부터. 약분권이 있습니까? 네. 4도 있지만 누구도 있음? 3. 그러면 4, 3 해가지고 누구 한 개 없애? 12 한 개 없애버리는 거지. 아, 그러면 너는 파이에다가 12의 제곱이 144고요. 거기다가 13을 곱하면 되는 거네. 그러면 그거는 얼마가 나오는지 DIY 해라. 이렇게 되겠지. 됐어. 물론 답지는 이렇게 안 풀었을 거고 일일이 다 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가면 이런 닮음을 이용해서 푸는 게 허다하기 때문에 이런 풀이도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됐어. 자, 지우기 전에 혹시 찝찝한 거 있으면 질문하는 게 맞습니다. 지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민혁이는요? 괜찮아? 오케이. 세희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오케이. 복습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넘어갑니다. 3번. 자, 3번을 보면은요. 어느 정유 회사에서 건널비가 같은 다음 세 가지 모양의 원유 저장 탱크를 만들어서 원유를 가득 채워 넣는다고 한다. 야, 원유를 가득 채워 넣는다 그러면 길이, 넓이, 부피 중에 뭐를 건드리는 걸까? 어떤 통 안에다가 원유를 가득 채워 넣는다. 액체를 가득 채워 넣는다. 그렇지, 부피를 건드리는 거겠죠. 가장 많은 양의 원유가 들어가는 탱크의 부피와 가장 적은 양의 원유가 들어가는 탱크의 부피의 차를 R을 이용해서 나타내봐라 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피에 관심이 있으니까 다 한번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 모양의 탱크, 거기에다가 원유를 다 채워 넣었습니다. 부피 얼마입니까? 3분의 4파이알 그렇지,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잘 봤습니다. 이건 쉬우니까 나 한번 볼까요? 밀면의 반지름이 R인 원기둥 모양의 탱크. 반지름이 R인 건 알겠고요. 높이는 얼마인데? 2R.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 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서를 뭘 해야 되냐면 건널비가 같은 이 단서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 귀찮죠. 자, 얘 가 조건을 보시면요. 부피는 얼마야? 3분의 4파이알 세제곱 맞아. 그럼 이 녀석의 건널비 얼마야? 4파이 그렇지 4파이알 제곱. 여기까지는 뭐 그냥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기둥 모양이라고 했으니 원기둥을 한 개 상상을 했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누구는 가르쳐준? 반지름은 가르쳐준. 얼마라고? R이라고. 그래놓고 높이 알려줌 안 알려줌? 높이 안 알려줌. 근데 그거 알아내라고 단서로 뭐가 같다라고 했음. 건널비가 같다라고 했음.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낼 거냐 하면 높이를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를 알아내려면 건널비가 같다라는 식, 답보다식을 세워야죠. 너의 건널비는 4파이알인 제곱이 되는 거야. 그게 같아야 되는데 오른쪽 원기둥의 건널비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암산 가능합니다. 일단 밑면 2개. 그렇지. 파이알 제곱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더하기 옆면 암산 가능함. 그렇지. 일단 이거 펼쳤을 때 2파이알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물음표를 보통 물음표로 잘 안 쓰죠. 뭐라고 씁니까? X도 좋지만 높이일 때는 보통 H를 쓰죠. 근데 센스 있게 다에서도 높이가 있고 나에서도 높이가 있을 거니까 그렇지. 여기를 H1이라고 주는 센스. 그래서 너 H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새로운 그런 게 없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약분부터 합니다. 얼마로? 파이알 제곱까지는 안 돼. 2파이? 그렇지. 2파이알 약분 가능합니다. 얼마 남죠? 2R. 그렇지. 2R 남고요. 2파이알 약분하면 R 남네요. 2파이알 약분하면 H1이 남네요. 우와! H1 진짜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H1 얼마입니까? R이 되네요. H1은 신기하게 안 생겼네요. 네, 동명이라서 흡수가 되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너 R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제서야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다? 부피를 구할 수 있다. 뭐 이상한 거 있습니까? 아니죠? 네. 자, 그래서 부피를 구하겠습니다. 부피는 볼륨이니까 V라고 할게요. 밑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얼마? 그렇지, R이 되는 거지. 아, 그래서 너는 파이 R 세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가가 크게요? 나가 크게요? 그렇지. 가는 3분의 4니까 3분의 4는 1보다는 조금 크죠. 아,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네. 요거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끝나지 않았음. 누구도 해야 함. 다도 해야 돼. 저랑 한 면의 길이가 2r인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사각 기둥. 그럼 기둥을 생각해야지. 자, 이렇게 되는데요. 한 면의 길이가 2r인 정사각형이라 했으니까 너 2r이고요. 너도 2r이고요. 자, 근데 뭐는 안 가르쳐줬음? 높이는 안 가르쳐줬음. 그래서 너를 H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높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또 건널비가 같다라는 식을 세울 거야. 그러면 다에서 건널비가 4파이R 제곱이었습니다. 4파이R 제곱이 같아야지. 다의 건널비를 가야 되는데 다의 건널비는 한 면이 똑같은 게 몇 개 있음? 6개. 그러면 한 면 넓이 얼마야? 2R 곱하기 H. 그렇지. 2R에다가 H2를 곱하면 되는 거지. 아, 그런 게 6개 있구나. 어렵지 않은 걸? 진정한 고수는 약분부터. 얼마로? 큰일 날 뻔했네요. ERH2가 몇 개 있고, 네, 4개가 있고요. 더하기 밑넓이는 얼마야? 2R 제곱이니까 4R 제곱이 되는데 그런 게 몇 개 있고, 2개 있네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고수가 되어 봅시다. 얼마로 나눠야 될까? 4도 나누면서 4R R도 몇 개까지는? 1개. 한 개까지는 나눌 수 있네. 파이는 나눌 수 있음 없음? 없음. 그러면 4R만큼 나누겠습니다. 너희 상상 잘하십시오. 나누기 4R을 하겠습니다. 좌변에 얼마 남죠? 파이 R이 남네요. 4R을 나누면 우변은요? 2H2 더하기 4R 나누면 그렇지, 2R이 남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누구 구하는 게 목적이지 지금? H2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되게 거슬리지만 밀어붙여줘야 됩니다. 넘기고 얼마로 나누? 2로 나누. 그러면 H2는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파이 R 빼기 그렇지, 2R 이렇게 주면 되겠죠. 됐어. 자, 일단 높이 구했고요. 요걸 가지고 우리는 부피 구하겠습니다. 그럼 부피 V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 맞습니까? 밑넓이가 몇 R 제곱? 그렇지, 4R 제곱 곱하기 높이 H2 H2자리에 얘가 집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2분의 파이 R 빼기 2R. 아, 여기가 모양이 되게 이상하네요. 그러면 이 2랑 4랑 약분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2가 있는 거 상상을 하면서 분배 법칙을 한번 써줄래요?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지, 이렇게 분배 법칙 쓰면은 2파이 R 세제곱이 나오고요. 여기 2가 있대 지금. 이렇게 분배하면은 빼기 4R 세제곱. 4R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를 찾아내야 되잖아. 나가 큰 거야? 다가 큰 거야? 이거는 동류항이 지금 얼마로 부풀 수 있습니까? 그렇지. 2R 세제곱인데 이거를 정말 계산하기 귀찮게 되어 있네요. 2R 세제곱 끄집어내면 파이 빼기 얼마? 2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대소 비교를 해야 되니까 약 파이는 얼마로 봅니까? 3.14. 3.14로 볼 수 있는데 이 필요 없네요. 자 봅시다. 누구 비교할까? 나하고 이거 다 비교해야 되잖아. 결국은 비교하려면 빼야 되는데 귀찮고. 일단 가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나의 부피는 파이 r 세제곱, 다의 부피는 너, 그렇게 됩니다. 이게 비교가 되나? 자, 비교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대소 비교를 하는 게 목적이죠. 대소 비교. 누가 큰지 더 빨리 판단하는 방법은 두 녀석을 막연히 빼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의 부피에다가 다의 부피를 한번 빼볼게요. 두 개를 빼가지고 부호조사할 겁니다. 가에서 다를 뺐는데 양수가 나왔대. 그러면 누가 더 큰 걸까? 가가 더 큰 거고, 음수가 나오면 가가 더 큰 거지. 그래서 딱 눈으로 봤을 때 바로 비교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여기에다가 빼라. 다를 뺄 건데 다는 다항식이었지. 요 녀석을 뺄 겁니다. 그래서 2 파이 r 세제곱 마이너스 4 r 세제곱 이렇게 갈 거예요. 진짜 귀찮네요. 너무 귀찮습니다. 그러면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런들 저런들 번거롭네요. 네, 요거 좀 지워주십시오. 그냥 초딩처럼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초딩 이러면 약간 비하하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냥 r 세제곱으로 묶어낼게요. 여기서 그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자 지웠습니까? 자 여기에서 누구로 묶어주냐 하면 r 세제곱으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남는 건 누구게요? 28 빼기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약 파이가 얼마쯤 얼마로 보입니까? 3.14 정도 되죠. 그러면 3.14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임? 6.28 빼기 4가 되는 거죠. 거기에 r 세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너는 2.28에다가 r 세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쩔 수 없어. 대소 비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를 한번 보시면은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그냥 파이 r 세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다는 2.28r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얼마쯤으로 보인다고요? 3.14. 너는 r 세제곱에다가 3.14 곱하는 거네. 너는 r 세제곱에다가 2.28 곱하는 거네. 맞죠? 그러면 3분의 4 파이 한번 봅시다. very disgusting 하네요.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1.04 정도 되는 거 맞습니까? 약 곱하면 얼마 돼? 4.16. 그렇지. 얘 계산해보면 약 4.16 정도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r 세제곱에다가 저렇게 곱했다고요. 그러면 제일 작은 게 누구라는 겁니까? 여기가 최소가 되고요. 제일 큰 건 누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부피 차를 r을 이용해서 나타내라 했습니다. 그러면 다 한대요 이제. 부피차. 부피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뺍니다. 누구 빼기 누구? 가 빼기다. 그렇지. 가에서 가를 빼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가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다를 뺀다 그러면 어린값 이거 갖고 오지 말고요. 다를 뺀다 그러면 얘를 뺀다고 생각하는 게 센스겠지. 그래서 빼기 얼마?
2파이 r 세제곱 하고요. 더하기 4r 세제곱. 이거 부호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이걸로 흐흐거리면 안 됩니다. 동류함이 있네요. 귀찮아. 그러면 동류함 계산하는 걸 뒤에 적을게요. 마이너스 얼마로 나옵니까? 3분의 그렇지 2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해도 답으로 인정받고요. 근데 누구로 묶을 수도 있어. r 세제곱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파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r 세제곱 이렇게 해도 답으로 인정받습니다. 어떤 걸 적든 상관없어. 오케이. 그럼 최대 최소 찾으려면 3.14로서 약간 어린 값을 빨리 계산해서 가장 큰 거 작은 거 찾았다. 됐어. 좋은 문제이긴 한데 산수가 좀 산으로 가긴 하네. 됐어. 서영이 이해됩니까? 예진이 납득이 돼? 오케이. 근데 너희 나중에 너희 정도 되면 나중에 A급 수학 이런 거 풀 거잖아. 그럼 A급 수학 가면은 이거보다 계산이 더 산으로 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죠. 나는 중학교 2학년이었나? 중학교 1학년이었나? 아무튼 그때 A급 수학 책 한번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기억난다. 1학년 때였구나. 1학년 때 A급 수학 여름에 막 풀고 있는데 기울기가 아직도 기억하네요. 기울기가 385분의 1이 나왔어. 그게 답이 될까? 이거 답이 아니겠지. 지우고 풀었어. 또 나와. 지우고 풀었어. 설마. 또 답이 나와. 그래서 근데 두 번째 풀 때랑 세 번째 풀 때랑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처음에는 385, 두 번째는 170 얼마, 세 번째는 마이너스 얼마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계속 풀 때마다 산수가 달라지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래서 다시 어쩔 수 없지. 답을 받지. 385가 맞는 거야. 385분이. 그럼 내가 이때까지 한 게 뭐야? 너무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책을 탁 던졌지. 빈 곳에다가. 그러니까 그걸 아버지가 봤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불려가가지고 엄청 혼났어. 그래서 그렇게 화내면서 공부할 거면 하지 마라. 그렇게 막 했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번 책을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겁니다. A급이나 하이 레벨 이런 거 풀다 보면 해야죠. 하다 보면 뚫립니다. 자, 4번입니다. 챌린지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좋은 문제고요.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를 다음 그림과 같이 잘라서 단면체를 만들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색칠된 입체 도형의 부피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 비로 나타내라. 결국 부피 비네요. 부피 비. 오케이. 자, 내가 포인트로 줄 거는요.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쉽고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막 되게 활용도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한 번쯤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들 있잖아. 여기 봐봐. 센스가 있으면 여기를 지금 두둥둥 낸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 한 변 길이를 A라고 잡아버리면 요게 분수가 생기잖아. 수학에서는 분수 생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한 변 길이를 얼마라고 주는 게 센스일까? 2A. 그렇지. 그래서 한 변 길이 2A라고 주겠습니다. 그러면 한 변 길이 서술형이라면 언급해줘야 돼. 한 변 길이를 2A라 하자. 좋아. 별거 아니네. 그림 1이랑 그림 2는 되게 쉽습니다. 그림 1은요. 도형 이름이 뭡니까? 사각뿔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나와야 될 거고요. 밑넓이는 얼마로 암산이 됨? 4A. 그렇지. 4A 제곱으로 암산이 되고요. 높이는요? 그렇지. 2A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3분의 얼마가 돼? 4A 세제곱 이렇게 되네요. 뭐 별거 아니. 이상해? 3분의 얼마? 8A 세제곱. 됐고요. 그 다음에 그림 2도 좀 쉽습니다. 도형 이름은요? 삼각뿔이 되는 거 맞습니까? 뿔이니까 몇 분의 몇? 3분의 1 있고요. 밑넓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에다가 밑변 곱하기 높이 2A 곱하기 2A 거기다가 다시 얼마를 곱하?
그렇지. 높이 A를 곱하면. 뭐 요 정도는 어렵지 않잖아. 그러면 약분부터 하시라고요, 고수님들. 그러면 몇 분의 몇? 3분의? 그렇지. 3분의 2A 세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림 3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 녀석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은요, 부피는 요 부분을 좀 공부를 잘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어떻게 잘라낼 거냐 하면, 잘 봐봐. 요 점에서 요렇게 찔러 넣어가지고, 칼을 이렇게 찔러 넣어가지고, 여기로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탁 잘라냅니다. 그럼 요 잘려 나오는 부분에 부피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볼 건데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일단 원래 전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기본 과정 할 때 이거 한번 했었는데요. 여기가 지금 2A가 되는 전체입니다. 요렇게 생긴 푸딩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탕 치면 탱글탱글 거릴 것 같은 느낌. 맞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찔러 넣냐 하면은 앞에 보십시오. 어떻게 찔러 넣냐 하면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여기하고 여기를 칼을 찔러 넣어 가지고 이쪽으로 빠져나오도록 찔러 넣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아니야, 그리지만 앞에 봐봐, 앞에 봐봐. 그러면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갈 거냐 하면 전체 이런 사각형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단순 무식하게 요렇게 찔러 넣어 가지고 요렇게 빠져나오도록 그냥 이렇게 푹 찔러 넣어 버릴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앞에 거 요거는 몇 조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두 조각 중에 한 조각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반으로 잘랐어. 반으로 자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나오도록 비스듬하게 자를 거야. 그런데 너는 도형 이름이 뭐야? 이 녀석의 반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자를 거냐면 이런 사각형이 있었는데 반으로 잘랐으니까 이 부분을 지워 반만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반만 갖고 왔는데 그 중에서 다시 요 점 집어넣어 가지고 요 점에서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잘려 나오는 부분의 도형 이름이 뭡니까? 그렇지. 그래서 너는 반이 되는데 도형 이름이 삼각뿔이고요. 삼각 기둥이고요. 너는 똑같은 밑넓이를 가지는 삼각 뭐가 돼버린다고? 뿔이 돼버린다. 이렇게. 그러면 전체 부피가 얼마였어? 2A, 2A, 2A 세 번 곱하면 8A 세제곱. 이게 전체 부피였어. 근데 요렇게 탁 자르면서 몇 분의 몇이 잘려 나와? 2분의 그렇지. 8A 세제곱에다가 2분의 1이 잘려 나왔어요. 그 삼각 기둥에서 삼각 뿔만큼 드러내는 거니까 삼각 뿔이면 다시 얼마 곱해야 됩니까? 그렇지. 8A 세제곱에다가 2분의 1 중에서도 다시 얼마만큼? 뿔이니까 3분의 1만큼 밖으로 빠져나온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계산하면은요 8A 세제곱에 몇 분의 몇 만큼? 6분의 그래, 6분의 1만큼 잘라낸 겁니까? 남은 겁니까? 이 2분의 1 해가지고 남겼고 3분의 1 하는 거는 뿔만큼 빼내는 거 맞습니까? 잘려나가는 부분이 뿔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곱한 거야. 그러니까 6분의 1만큼 잘려나간다고 보면 되지. 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보시면은요 전체 부피에 얼마만큼 잘라내는 겁니까? 6분의 1만큼 잘라낸다는 거지. 아니 앞에 봐봐. 그러면 대각선으로 칼을 대가지고 요 꼭지점으로 한번 싹 드러내면 이게 몇 분의 몇만큼 잘려 나온다고요? 6분의 1만큼 잘려 나온다고요.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봐봐. 대각선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꼭지점으로 나오도록 밑에서 위로 쫙 들어 올리고요. 이 선에 집어넣어서 H로 빠져나가도록 한번 자르고요.
그 다음에 FH에 가서 A 쪽으로 한번 쓱 잘라줍니다. 다시 여기에 칼을 대가지고 F로 한번 잘라내고 H로 한번 잘라내고 FH로 칼을 집어넣어가지고 A로 한번 잘라내고 C로 한번 잘라내고 총 몇 번 잘라냈어? 4번. 4번. 그러면 6분의 1만큼 몇 번 잘라낸 거야? 4번. 그렇지. 아 그러면 너는 6분의 1만큼 4번 잘라냈으니까 6분의 몇만큼 남습니까? 6분의 2. 그렇지. 6분의 2만큼 남는 거지. 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공부하셔야 돼. 최상위든 A급이든 전부 이 문제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부피는요. 전체의 6분의 얼마만큼? 2만큼 남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집에서 공부할 때는 6분의 1만큼 잘려나가는 이 이론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무튼 그러면 전체는 몇 A 세제곱이었습니까? 8A 세제곱이었고 곱하기 6분의 2는 3분의 1이 되는 거겠지. 그럼 계산해주면 3분의 얼마가 됩니까? 8A 세제곱이 됩니다. 요게 그림 3의 부피가 되는 거죠. 아이고 어려워라. 공부를 할 거면 그림 3을 공부하십시오. 그림 1이랑 그림 2는 누구나 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4 한번 볼게요. 자, 적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림 4를 보면 도형 이름이 뭡니까? 사각? 그렇지. 사각뿔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머릿속에 떠오르고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할 건데 높이는 얼마인 게 보입니까? 2인 게 훤히 보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밑넓이만 잘 구해주면 되는데 밑바닥을 세워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게 밑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중점을 잡아가지고 여기를 잡아서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밑넓이는 이 큰 사각형의 몇 분의 몇일까? 2분의 1인 게 느껴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밑넓이는 사각형 ABCD라고 해도 되겠죠. 사각형 ABCD의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사각형 ABCD는 가로 세로가 얼마였지? 그렇지. 2A 곱하기 2A였습니다. 거기에 2분의 1을 하는 거고요. 약분을 해주시면 2A 제곱이 되는 겁니다. 됐어 이제. 밑넓이 구했어? 그러면 부피는 얼마가 되는 거니? 일단 뿌리니까 3분의 1이고요. 밑넓이 방금 2A 제곱으로 구했죠. 높이는 얼마입니까? 2A. 그렇지 2A가 되겠지.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야. 그때 그냥 상황을 파악해서 소신껏 밀어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얼마? 4A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피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 비로 나타내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럼 부피비 요거 봅시다. 그냥 가는 3분의 8A 세제곱이고요. 나는 3분의 2A 세제곱이고요. 가는 3분의 8A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4A 세제곱입니다. 얼마만큼 다 없애버릴까? 그렇지. 3분의 A 세제곱 다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약분거리가 보이는데 얼마? 2로 약분. 4대 1대 4대 2. 여기가 답이 되는 거죠. 와. 자, 그래서 너희 한창 머리 좋을 때니까 그냥 자주 나올 거니까 외워버리십시오. 대각선으로 찔러 넣어가지고 꼭지점으로 싹 도려내면 잘리는 게 몇 분의 몇만큼 잘려나간다. 6분의 1만큼 잘려나간다. 그 6분의 1이 왜 6분의 1인지를 이해하고 싶으면 반 자른 거에다가 삼각 기둥에 삼각 뿔 모양으로 자르니까 다시 3분의 1이 붙는구나. 아, 그러면 6분의 1이 맞네. 요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됐어. 그러면 4번까지 했고요. 4번까지 하니까 2, 4, 6 어려운 문제 6개 하니까 시간이 잘 가네요. 그러면 3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통계로 가야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고요. 통계는 워낙 좀 쉽기 때문에 그냥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계급의 크기가 7인 도수 분포표에서
계급값이 20.5인 계급에 속하는 별량 x값의 범위가 이거부터 이거다 값을 구하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론이죠. 이론. 키를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 조사. 120에서 여기 2, 3 이렇게 적히죠. 물결 130 미만 이렇게 적힐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가 단위 이런 식으로 적힐 거고요. 그래서 센티미터 이렇게 줄 겁니다. 그냥 키가 120에서 130인 애들이 뭐 5명 여기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130에서 140, 그 다음에 140에서 150 이런 식으로 주면 이제 계급이 만들어지는 것이.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이 자체가 하나의 뭐라고 되냐면 계급이 되는 거고요. 이 왼쪽 끝에서 오른쪽까지를 우리는 계급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우리 눈에 얼마로 보입니까? 70. 그렇지, 10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수에서 왼쪽 수를 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봐봐. 140에서 150인 애들이 7명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140에서 150명 사이에 7명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입니까? 애매한 표현입니까? 애매한 표현이죠. 정확하게 7명의 키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를 구할 거냐 하면 평균을 구한다고 쳐봐. 평균을 구한다고 치면 이 7명의 키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40에서 150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평균 못 구한다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냐 하면 오차가 가장 적으려면 140에 가까운 애도 있고 150에 가까운 애도 있겠지만 그냥 몽땅 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할까요? 145. 그렇지. 그래서 이 계급의 가장 가운데 있는 값 여기에 이 145를 이 계급을 대표하는 값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계급 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계급의 value 값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저 중앙에 있는 값을 우리는 그렇게 보는구나.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너가 A부터 B까지였다고 계급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때 계급의 크기는 누구 빼기 누구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B 빼기 A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계급 값은 너와 너의 딱 정중간에 있는 건데 정중간에 있는 거 우리 중점 어떻게 찾았지? 2개 더 해가지고 얼마로 나눠? 2. 그렇지, 2로 나눴었죠. 그래서 A랑 B랑 더 해가지고 2로 나누는구나. 이런 식의 이론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계급의 크기가 7인 도수 분포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급값이 20.5래. 그러면 솔루션 가가지고 선이 있을 건데 여기 20.5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계급값이고요. 그 다음에 계급의 크기가 7이라는 건 왼쪽 오른쪽 이 폭이 얼마였다는 소리입니까? 7. 그렇지, 폭이 7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3.5, 오른쪽으로 3.5일 거야. 그러면 너는 얼마였다는 소리입니까? 24. 그렇지, 24가 되는 거겠죠. 왼쪽으로 3.5 갑니다. 얼마였다는 소리죠? 7. 네, 17이었다는 소리죠.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러면 너가 B가 되는 거고요. 너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구나. 바로 보입니다. 그러면 3A 더하기 B는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A 더하기 B는 DIY 해라. 됐어. 그래서 이 문제는 계급 크기가 뭐고 계급 값이 어떤 뜻인지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됐어. 4번이었고요. 넘어갑니다. 뿅. 6번으로 가네요. 자, 다음은 어느 학교 남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 분포표에서 각 계급의 계급 값과 도수를 나타낸 것이라 몸무게가
58kg 미만인 학생이 전체의 38%일 때 61kg 이상인 학생 수는 최대 x명이고 최소 y명이다. 그때 x 플러스 y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네요. 계급값이 43이라고요. 계급값이 45, 49고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문제 상관없이요. 여기에 0부터 10이 있고요. 10부터 20이 있습니다. 20부터 30이 있다고 칠게요. 이거 계급값 얼마입니까? 5 5가 되고요. 밑에 거 계급값 얼마야? 15 15가 되겠지. 이거 계급의 크기 얼마죠? 10 10. 계급값과 계급값의 차이가 또 얼마가 됩니까? 10 10이 되겠지. 그러면 계급값의 차이가 계급의 뭐와 같다? 크기 크기랑 같다. 요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솔루션 가기 전에 첫 번째 상식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이런 것도 하나 적어두면 좋습니다. 계급을 보시면은요. 0이 있고 10이 있고 그 다음에 10이 있고 20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5라는 계급값과 15라는 계급값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계급값의 차는 계급의 뭐와 같다? 크기와 같다. 한 번만 예시를 들어보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그 계급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6점프하고 6점프합니다. 6 그렇지. 따라서 계급의 크기는 6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3, 오른쪽으로 3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저 녀석을 도수 분포표로 만들어 버립시다. 도수 분포표를 만들려고 보니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봐야 함? 왼쪽으로 3, 오른쪽으로 3. 40 40에서 어디까지? 46까지. 그렇지. 그게 몇 명 있냐 하면 2명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계급이 되고요. 요게 도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요. 보통 여기가 이상이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미만이 되는 거죠. 상식. 좀 귀찮지만 나머지 적읍시다. 46에서 52 그게 8명이고요. 그 다음에 52에서 58 그게 A네요. 그 다음에 58에서 64 너가 16 64에서 67 너가 B 그 다음에 70에서 60 여기가 70인데 70에서 73 76 너가 4명 그런데 합계가 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해석을 한 거고요. 사선 다음에 거 보시면 몸무게가 58kg 미만인 학생이 전체의 38%다. 58kg 미만인 학생은 0인 거 맞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58kg 미만 얘를 보시면 어디 세 번째라는 게 어디야? 2번 동그라미 2번 말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3번? 오케이 땡큐. 동그라미 세 번째고요. 그러면 58kg 미만은 2 플러스 8 플러스 A가 되는 거고요. 그 녀석이 50 전체 학생 수의 100분의 38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좌변 10 플러스 A가 우변 얼마가 되는 거임? 그렇지. 19가 됩니다. A는 9가 됩니다. 너가 9가 되는 거니까 B도 찾을 수 있겠다. 이거 다 합쳐서 19, 35, 39. 그러면 B는? 11 B는 11인 것까지 알 수 있겠네. 그래서 너 11인가 하나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여기까지 해석을 한 거고요. 몸무게가 61kg 이상인 학생. 몸무게가 61kg 이상인 학생은 어느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여기 속해 있는 거 맞습니까?
자, 요 그룹에 집중 중중 할 건데 문제를 잘 읽어보십시오. 몸무게가 61kg 이상인 학생 수는 최대 몇 명입니까? 했는데 요 16명은 이 사이에 있다는 소리지 정확하게 몇 킬로인지 안 주어진 거 맞습니까? 그러면 61kg 이상인 애들의 최대값은 여기 있는 16명이 몽땅 몇 킬로 넘었다고 보면 돼? 62. 그렇지, 61kg 넘었다고 보면 되지. 아, 그러면 61kg 이상인 애들의 최대는요. 누구 다 더해주면 돼? 16 더하기 얼마? 11 더하기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3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소는요. 저 16명이 누구 미만이었다고 보면 돼? 몽땅 61kg이 안 됐다고 보면 되죠. 그럼 누구 더하기 누구? 11 더하기 4. 그렇지, 11 더하기 4만 하면 돼. 아, 그래서 너는 15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n의 표현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아, 그래서 x 플러스 y는 얼마가 나옵니까? 40. 그렇죠. 46 이렇게 되게 재밌네요. 목동 학교에서 나왔던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이해하고 문제에다가 적용시키면 끝. 좋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은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오른쪽은 퀴즈 대회에 참가한 학생 40명의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현재까지 총 3문제를 풀었고 배점은 1번 문제가 10점, 2번 문제가 20점, 3번 문제가 30점이었다. 1번 문제의 정답자가 20명이었다고 할 때 현재까지 3문제 중 2문제만 맞춘 학생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써 주어진 그 단서를 보면은요. 참가한 학생이 총 몇 명? 40명입니다. 그런데 1번 문제를 10점,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근데 너는 10점, 너는 20점, 너는 30점. 인데 1번 문제 맞춘 게 몇 명? 20명. 그렇지, 여기 20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이랑 3번을 맞춘 애들을 모르니까 A하고 B명이라고 보겠습니다. 한 문제도 못 맞추면 몇 점 나올까요? 빵점. 빵점. 그러면 너희가 잘 생각해봐. 이거 추론 능력인데 나올 수 있는 점수는 뭐 있을까?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그렇지. 나올 수 있는 점수는 처음에 빵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몇 점 나올 수 있음? 7점 나올 수 있고 20점, 30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40점 가능합니까? 그 다음 50점 가능합니까? 그 다음은 60점 가능합니까? 네. 그 다음은 안 돼. 안 되는 것이. 근데 조심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너는 다 틀린 거 맞죠? 얘는 몇 번만 맞춘 겁니까? 얘는 1번만 맞춘 거네요. 20점 받으려면 몇 번 맞춘 거야? 2번만 맞췄고 너는 3번 맞췄을 수도 있고 또는 1번. 그렇지 너는 1번하고 2번을 동시에 맞췄을 수도 있겠네. 요런 것 좀 조심해줘야 됩니다. 40점 맞추려면 그렇지 너는 1번하고 3번을 맞춘 거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안 되네요. 50점이요. 그렇지 2번, 3번 맞춰야 되겠네. 그 다음 너는 그렇지 1, 2, 3번을 다 맞춰야 되겠네. 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줘야 되는 건 몇 점이다? 30점. 요것만 좀 조심해주면 됩니다. 까지 가도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한테 단서로 주어진 건 10점을 맞춘 애들이 몇 명이야? 20명이잖아. 그러면 1번을 그 맞췄다는 소리거든. 1번 맞춘 애들은 점수대가 어떻게 됩니까? 1번 맞추려면 10점 하고 10점 여기 하고 또 30점. 30점도 가능하고 또 40점. 40점 가능하고 또 60점. 60점 가능하네요. 이렇게 다 더해서 몇 명이 돼야 함? 20명. 그렇지. 아 그래서 1번 맞춘 학생 학생은 3 더하기 체크 표시 요거 모르니까 x라고 할게요. x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얘가 20명이 돼야 된다고? 그럼 x는 얼마가 돼야 함? 근데 하필 다시 뭐라고? 아, 큰일 날 뻔했네요. 네네네, 이거 조심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모든 애들이 다 1번을 맞춘 건 아니죠. 맞지? 이 중에 어디 갔어? 30점. 이 X명 중에 일부분은 1번을 안 맞히고 3번만 맞췄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줘야 되는 게 맞네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현재까지 세 문제 중 두 문제만 맞춘 학생 수를 구하여라. 그렇게 보면 될까요? 다시 뭐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내가 X라고 주고요. 먼저 누구를 건드리냐 하면 합계를 먼저 건드리겠습니다. 자, 합계를 보시면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다 더하면 얼마야? 15 더하기 X. 밑에 것도 그냥 요 정도 나타납시다. 16이 되겠죠. 그게 40. 그러면 31이니까 X는 얼마? 그렇지. 너 9가 되겠네. 그래서 X는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맞춘 학생, 1번 맞은 학생. 학생을 보시면은요, 주황색 체크를 보면 되는데 여기는 일부분인 거 맞습니까? 여기 일부니까 확정적인 애들부터 먼저 갖고 올게. 몇 명? 3명, 그 다음에 4명, 그리고 5명. 그래서 3명, 4명, 5명. 그리고 30점에서 1부. 30점 1부. 학생. 요거 다 더해서 얼마가 돼요? 20이 돼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12니까 그러면 30점 맞은 애들 중에서 몇 명이 맞췄다는 소리야? 8명. 그렇지. 그래서 일부 학생이 8명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표를 다시 보면 여기 1번, 2번 동시에 맞춘 애들이 8명이고 3번 한 개 딱 맞춘 애가 몇 명이었다는 소리야? 그렇지. 1명이었다는 소리죠.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즉 30점 맞은 학생 중 1번, 2번 맞은 학생이 8명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맞은 학생이 1명입니다. 이렇게 됐네. 자, 여기까지가 1번 흐름이라고 치면 이제 2번 흐름 한번 가봅시다. 2번 흐름은 문제에서 몇 문제만 맞춰라. 그렇지. 2문제만 맞춰라. 맞은. 표 보면 바로 나오죠. 어디서 나옵니까? 30점에서 나오고 40, 50점에서 나오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30점에서 몇 명이 그래? 그렇지. 30점에서 8명이 그렇고요. 40점에서 몇 명? 그렇지. 4명. 50점에서 몇 명? 그렇지. 7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2문제만 맞은 학생은 총 몇 명? 19명이 됩니다. 이 정도 해석해 주는 건 되게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역시 서울과 문제 해줘야죠. 됐어. 자, 여기까지 유경이 대답 잘하고 있는데 납득이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었고요. 9번으로 가겠습니다. 뿅.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문제집 잘 활용하십시오. 괜히 꼭 그리고 이러면 또 시간 아까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주민회관 학생들의 1분당 타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인데 일부가 찢어져서 보이지 않는다. 1분당 타자수가 100타 이상, 150타 미만인 학생 수를 A, 여기 모르니까 A라고 줍니다. 그 다음에 250에서 300 미만인 학생을 B, 여기 B. B는 A의 몇 배다?
네. 2배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250달 이상인 아이들, 이만큼의 아이들이 전체의 몇 퍼센트다? 30%다. 구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뭐 좀 귀찮지만 위에 숫자 다시 적을게요. 여기 2고요. 너 모르니까 A고요. 너는 10이네요. 교묘하게 여기 얼마입니까? 11이네요. 네. 그 다음 너 B고요. 너는 다시 2가 되네요. 그러면 B 대신에 뭐라고 집어넣으면 됩니까? 2A라고 집어넣으면 되죠. 아, 그러면 총도수는 2 플러스 A 플러스 10 플러스 11 B 플러스 2가 되는데 너를 2A로 바꿔넣겠습니다. 상수 다 더하면 얼마죠? 25가 되네요. 25 플러스 A 더하기 B인데 B 자리에 2A를 넣으면 25 플러스 3A가 되겠지.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1번 흐름.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250타. 250타 이상인 학생이 30%다. 그러면 250타 이상. 요거 조사해보죠. 그러면 전체 분의 극계급에 대해서 도수니까 25 플러스 3A 분의 얼마 해주고 250타 이상은 그렇지 2A 더하기 얼마? 2가 돼주는 거겠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다? 네 30이더라.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 풀어버리면 누구 값이 나옵니까? 그렇지. 이거 풀어주면 A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풀어주면 A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거 2배 해주면 누가 됨? 그렇지. B도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세울 수 있으면 스스로 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DI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노란색 식이 이해가 안 되면 클리닉이든 뭐든 간에 질문을 하는 게 맞습니다. 됐어. 민혁이 요거 납득이 됩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괜찮아? 서영이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시간이 좀 걸리네요. 상대도. 뒤에는 상대고수라서 더 걸릴 것 같은 느낌인데. 한번 봅시다. 자, 12번입니다. 오른쪽은 우리나라에 있는 국립공원들의 넓이를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다. 이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281 때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의 계급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에서 넓이 이거 어떻게 되셨죠? 넓이 히스토그램 여기에서 사각형 넓이 합은 그렇지 가로 곱하기 세로의 합인 거 맞습니까? 근데 세로의 합이 가로 곱하기 도수의 뭐가 됩니까? 그렇지 도수의 합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가로는 전문 용어로 뭐로 바꿀 거야? 그렇지 너는 계급의 크기로 바꾸겠네. 이렇게 툭툭툭 생각나면 됩니다. 그래서 도수의 합입니다.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합? 근데 일단 직사각형 넓이가 얼마래요? 2800이래.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나타나 있는 거 있습니까? 그렇지 도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너가 얼마가 됨? 14가 됩니다. 너는요? 8. 여기가 10. 너는 6. 너는 2. 그럼 이렇게 보면 20. 이렇게 보면 10. 그래서 총 40. 그러면 계급의 크기 곱하기 40이 되는 거예요. 약분하면 계급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70이 되는 거예요. 아, 계급의 크기 70. 이걸 알 수 있죠. 아, 계급의 크기가 70이면 너는 90, 160, 200 70 다음에 이거 맞죠? 230, 그 다음은 300, 그리고 37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의 계급값 2개 더해서 얼마로 나눠?
위로 나오고. 그렇지. 그래서 계급값은 중점을 찾아야 되니까 왼쪽 끝이랑 오른쪽 끝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중점을 찾는 공식이라 했었죠. 그러면 670 나누는 거니까 암산되네요. 300, 35 이렇게 돼. 됐어. 어렵지 않았네요. 계급값이 먼저 하는데. 됐어. 넘어갑니다. 14번. 자, 14번을 보시면 오른쪽은 어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과학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색칠한 세 삼각형의 넓이가 S1, 2, 3이고 그 합이 30일 때 과학 성적이 50점 미만인 학생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야? S1, 2, 3 다 더해서 30이라고요? 이렇게 봐야 되겠네. 됐어.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원래 도수분포표가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그 위에다가 각각 점을 찍으면 됩니다. 여러분. 딱 보십시오. 얘는 몇 명인 겁니까? 단위가 있어 없어? 없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요거 한번 볼게요. 요 한 칸 높이를 모르니까 h라고 할게요. 그래서 한 칸 높이 h. h라 하자. 그런데 S1, 2, 3 더해서 30이죠. 그래서 S1, 2, 3 더합니다. 요 반점 길이 요거 얼마입니까? 5가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S1은 2분의 1에다가 밑변이 5고요. 높이는 H 몇 개? 2개. 2개. 2H가 되는 거지. 그 다음 S2는 밑변이 얼마? 밑변은 무조건 5겠지. 높이는 몇 칸? 와, 항상. 한 칸하고 반쯤 더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2분의 3H가 되겠지. S3 몇 칸? 2분의 1하고 5하고 그 다음에 2분의 그렇지 2분의 5H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얼마로 묶어내는 센스? 2분의 1. 네, 2분의 5로 묶어내는 센스. 그러면 2H, 2분의 3H 동량으로 묶어주는 거잖아. 2분의 5H 이렇게 묶여줄 수 있죠. 뒤에 거 묶어보니까 너무 쉽게 계산이 되는데 몇 H? 4H. 그러면 합쳐서 6개. 그렇지. 이런 계산을 해야지. 너가 6H가 되는 겁니다. 그럼 너는 계산해서 몇 H? 15H가 되는 거지. 그게 문제에서 얼마래? 그렇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즉 15H가 30이다. 그래서 H 한 칸은 얼마였다? 2였다. 도수 2를 나타낸다는 거지. 그래? 그러면 50점 미만인 학생 수를 구해라. 50점 미만이면 그냥 여기만 구하면 되네요. 3칸이니까 몇 명? 6명. 그렇지. 6명입니다. 답보다 식입니다. 식을 적으면서 푸셔야죠. 됐어. 어렵지 않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18번. 오른 18번이 이게 아니네. 이거네요. 네. 자, 오른쪽은 어느 중학교 1학년 1반과 2반 학생들이 한 달 동안 쓴 용돈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할 때 S1, S2의 크기를 비교하시고 여기가 지금 공통 부분인 거 맞습니까? 그렇군. 자, 그러면 도수부터 조사하겠습니다. 일반 한번 볼게요. 일반 도수를 조사하면 첫 번째 얼마? 요점 4, 그 다음은 7, 그 다음이 9, 그 다음이 4가 되네요. 위에 적을까? 4, 그 다음이 1이 되네요. 연두색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일반 총도수 얼마입니까? 25. 25. 2반 총도수 조사할 겁니다. 주황색으로 가볼까요? 2반 총도수를 보면 첫 번째 2, 그 다음 4, 그 다음에 7, 그 다음이 10, 그리고 2 끝이네요.
그러면 2반 청소수 25 똑같네요. 이렇게. 근데 계급의 크기랑 총도수가 같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아까 했던 지식인데 뭐도 같아져 버립니까? 그렇지. 그래서 계급의 크기와 총도수가 같으므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서술형이라면 도수 분포 다각형과 무슨 축이 도수 분포 다각형하고요. 형과 가로축이라고 표현하죠. 보통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어떻다? 그렇지.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다. 이렇게. 그러면 공통 부분을 우리가 T라고 하면은요. 뭐가 같다는 소리입니까? S1 더하기 T하고 뭐가? S2 더하기 T가 서로 같다는 소리죠. 그럼 양변 얼마 빼버리면? T를 빼버리면 S1과 S2가 어떻다는 소리입니까? 같다. 네, 같다는 소리죠. 그래서 도수가 같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그럼 18번이겠습니다. 너희가 푸는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내가 자꾸 푸니까 재미가 없지 않니? 그래도 우리가 진도를 맞게끔 끝내려면 상대 도수에서도 질문이 좀 나오겠지. 이거를 나간다 만다. 뭐라고? 빨리 풀 수 있는 것만 1번, 2번 정도? 그러면 너희가 풀 시간이 안 나오는데 그럼 너무 억울한데? 나만 풀면. 자, 한 문제 정도 한번 맛을 봐볼까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승영이네 반 학생들이 1년 동안 읽은 책의 권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 글입니다. 오케이, 줄기 글입니다. 줄기가 1인 학생 수가 줄기가 0인 학생 수의 2배. 여기가 요 녀석의 2배가 되는 겁니다. 줄기가 0인 학생들이 읽은 권수의 평균은 5건. 여기 평균 5건. 줄기가 1인 학생들의 권수의 평균은 16건. 여기 평균 16건. 반 전체 학생들의 읽은 권수의 평균은 24건. 전체 평균 24. 전체 학생 수를 구하라. 됐어. 그러면 전체 학생 수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몇 명인지 모르니까 여기를 x명이라고 하면 밑에는 몇 명이? 그렇지, 2x명이 되는 거지. 이런 것 좀 생각해보자. 평균이 내가 이번에 세 과목 시험 쳐가지고 평균 90점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총점을 생각하는 겁니다. 총점 얼마지? 270. 평균이 5인데 x명 있다고? 그러면 총 읽은 권수는? 그렇지. 여기에서 읽은 권수는 5x입니다. 이게 총점 느낌이죠. 밑에 거는 몇 명이야? 몇 번이야? 32x가 되는 거지. 진짜 귀찮은데 여기를 좀 조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몇 번이 되는 걸까? 일단 20이 몇 개 있어? 20이 4개 있으니까 80이라고 할까? 요거는 80에다가 더하기 1의 자리 숫자 16. 그래서 너는 96건 이렇게 읽어보고요. 밑에 거는 30이 몇 번 나옵니까? 6번. 6번. 그러면 3, 6, 18, 180. 그리고 1의 자리 숫자. 짝지 잘 맺어 주십시오. 34. 25, 34. 그렇게. 그럼 너는 얼마가 되는 거니? 214.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학생 수 얼마나 됩니까? x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 되는 거 같습니까? 10명에다가 얼마 더 함? 10 플러스 4x. 그렇지. 10 플러스 3x. 그럼 여기서 나오는 총 번수는 24 곱하기 얼마? 10 플러스 3x.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 다 더한 게 누구랑 같으면 돼? 밑에 거랑 같으면 돼. 아, 그래서 5x, 32x, 그 다음에 96, 214. 그게 24에다가 10 플러스 3x. 이렇게 가는 거죠. 니들 따라오십니까? 좌변이 몇 x 됩니까? 37x. 그렇지. 37x가 되는 거고요. 나는 눈썰미 있게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으악 분배하니까 얼마가 보여? 200. 잠시만. 이거 필요 없네요. 눈썰미가 잘못됐습니다. 요거 두 개 계산하면 얼마? 300. 310. 너는 240. 72x. 그럼 240 넘어가고 37 넘어옵니다. 240 넘어가면 얼마야 이거? 70인가? 37 넘어오면 35x가 되죠. 아, x는 얼마였다? 2였다. 그럼 전체 학생 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 2를 어디다 넣으면 끝? 여기 넣으면 끝이죠. 그러면 학생 수가 나오더라.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1번 뿅. 가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2번 질문수를 최대한 좀 줄여와야 우리가 풀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것 같은데 1차 수정을 좀 더 진지하게 한번 해와 보십시오.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진수와 정훈이가 10월 한 달 동안 매일 최고 기온을 함께 측정하여 진수는 도수분포표로 정훈이는 히스토그램으로 각자 기록한 것이다. 조사한 최고 기온 중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했을 때 30도가 되는 날은 최대 며칠이고 최소 며칠인지 봐야. 말이 어렵네요. 뭐 각자 조사했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고요. 조사한 최고 기온 중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했을 때 30도가 되는 날은 최대 며칠인가? 이 한번 봅시다. 얘는 28도 이상이 되고요. 32도 미만이 됩니다. 그런 날이 며칠 있습니까? 네. 그렇지. 그런 날이 4일인 겁니다. 그러면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무조건 몇 도가 됩니까? 30. 그렇지. 이거는 반올림해서 무조건 30도입니다. 그래서 반올림하면 30도. 아, 그러면 이 4일은 확정. 근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24에서 28입니다. 애매한 거 맞습니까? 아, 그러면 11일 모두 25도 미만입니다. 반올림에서 몇 도가 되는 겁니까? 11일 모두 25도 미만이래. 뭐 24.7 뭐 이런 거죠. 그렇지. 반올림에서 20도가 되겠죠. 그러면 11일 모두 25도 이상입니다. 반올림에서 몇 도가 되는 거예요? 30도가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여기 있는 11이라는 숫자는요, 반올림해서 3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수 입장에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최대는 며칠이라고 합니까? 15일. 그렇지. 여기 4일 확정하고요. 여기 4일이랑 두 개 더해서 최대는 15일이 되는 거고요. 최소는 얼마가 됩니까? 다운이 못해도. 그렇지. 4일이 가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해석을 또 누구 입장에서 한번 해주면 됩니까? 정훈이. 그렇지. 정훈이 입장에서 또 한번 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정훈이 입장에서 유사하게 해석을 해주시면요, 최대가 얼마인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가 얼마인지 나올 겁니다. 내가 하진 않을 겁니다. 펑 이렇게 나왔겠지.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최대는 각각의 최대가 아니고 둘이 합쳐서 최대인 거 맞습니까? 아닌가? 맞아? 네.
30일 되는 날은 최대 며칠이고 최소 며칠인가? 네. 그러면 최대는 진정으로 최대는 여기서 나온 최대 숫자랑 여기서 나온 누구를 더해주면 돼? 최대 숫자를 더해주면 되죠. 요 녀석을 내가 별표라고 치면 15 더하기 뭐라고 하면 돼? 별표 하면 되죠. 그러면 최소는 4 플러스 여기를 세모라고 하면 세모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최대 최소를 구한 겁니다. 납득이 되겠습니까? 아, 아니네요. 문제 뜻을 잘못 파악했네요. 자. 그게 아니고요. 같은 날에 기온을 조사했는데 계급의 크기를 다르게 준 거 맞습니까? 아, 헛소리 찍찍했네. 자, 보십시오. 정훈이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진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정훈이죠. 이거면 두 개의 표를 잘 콜라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한데 이거 다 지워버리십시오. 표 하나를 각각 따로 조사해가지고 나는 꼽혀 쳐버려. 나는 다른 지역을 조사한 줄 알았는데 같은 지역에서 같이 측정을 하는 거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 여기 집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집중할 겁니다. 너는 6일이고요. 너는 며칠입니까? 2일인 거지. 정은이 입장에서 30도 넘는 날이 며칠이야? 2일인 거 맞습니까? 정은이 입장에서 30도 넘는 날이 2일이라는 건 이 4일 중에 며칠은 30도 넘었다는 소리야? 그치, 2일은 30도 넘었다는 소리야. 정은이 입장에서 26도 넘어서는 건 며칠입니까? 6일. 그러면 여기에서 6일은 몇 도를 넘어섰다는 소리야? 26도를 넘어섰다는 소리야. 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데이터를 반영을 하겠습니다. 반영을 한번 해보시면요. 일단 28에서 32 요거부터 좀 볼게요. 자, 4일 중에서 2일은 얼마 이상입니까? 30도 이상인 거 맞습니까? 오케이, 30도 이상 2일. 그러면 28도 이상 30도 미만이 또 며칠이었다는 소리야? 그렇지, 28도 이상 그 다음에 30도 미만 요게 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4일이 되는 겁니다. 요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정훈이 입장에서 요거 한번 보십시오. 예를 보면 26도와 30도 사이입니다. 26도와 30도 사이라 그러면 이게 정훈이 입장에서는 요 6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까? 아, 그러면 나머지 4는 어디서 왔다는 소리야? 여기서 왔다는 소리겠지. 아, 그래서 얘 입장에서 24도에서 28도 요거 한번 볼 거고요. 너를 보시면 26도 이상 그 다음에 28도 미만 이게 몇 명 있었다는 소리일까? 그렇지, 이게 4일 있었다는 소리겠지. 요렇게 4일과 요 2일이 합쳐가지고 정훈이 입장에서 몇 명으로 보이는 거야? 몇 명? 그렇지, 그래서 정훈이 입장 6명 되는 거지. 아, 6일. 땡큐. 이렇게. 그러면 이 4일을 뺀 나머지 7일은 몇 명 미만이라는 소리야? 몇 도 미만이라는 소리입니까? 26도 미만인 거 맞습니까? 아, 그러면 나머지 7명은 26도 미만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26도 미만이 며칠이야? 13일. 그럼 여기서 26도 미만, 24도 이상 26도 미만은 몇 명이라고 봐야 됩니까? 며칠이라고 봐야 됩니까? 4일을 빼니까 7일인 거 맞습니까? 아, 그래서 24도 이상 그 다음에 26도 미만은 7일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야지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너가 11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반올림 해가지고 30도가 되는 날에 요거 반올림해서 30도 되는 거 맞습니까? 요것도 반올림해서 30도 되는 거 맞죠? 얘네들도 반올림해서 몇 도가 됩니까? 30도가 됩니다. 그러면 최대가 되려면 여기 있는 몽땅 7일이 30도 이상이 반올림해서 30도가 될 수도 있고 반올림해서 30도가 안 될 수도 있잖아. 아 그러면 얘가 가능성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들이죠. 아 그러면 최대는 2 더하기 2 더하기 4에다가 더하기 얼마 해주고? 7. 그렇지 7을 해줄 거고요. 계산해주면 너는 15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는 저 7일이 몽땅 반올림해서 30도가 안 되는 순간이죠. 아 그래서 그냥 2 더하기 2 더하기 얼마가 만든다? 4만 된다. 그래서 8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며칠인지 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표를 분석하는 힘을 길러야 될 것 같아요. 됐어. 납득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됐어. 2번이었고요. 통계에서 생각보다 질문이 많아서 3번, 4번 깔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4번 다시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대도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거 맞죠? 미리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케이. 복패. 문제 풀이 중. 저희 복대 쳐봐서 알겠지만 유형은 똑같은데 숫자 바꾼 거 내려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 풀이 했던 거 그냥 답만 빡 적어 오지 말고 다리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HW 절대 마지막 단원이 몇 단원입니까? 9단원이니까 그러면 9단원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2학년 1학기 거 공부는 할 거지만 그 미니 테스트는 1학년 2학기 절대 등급이 들어갈 거니까 그거 필기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복습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됐고요. 이 두 개 만나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고 프린트는 너희 질문 양이 많으면 못 쳐냅니다. 그래서 일단 고난도 프린트 다각형 끝났나? 다각형 하고 있는 중인가? 그러면 이제 몇 번까지 해오면 됩니까? 12번까지 해오는 거 맞죠? 오늘 8번까지인 거 맞지? 12번까지. 자, 요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너희 풀어는 왔을 거니까 또 뒤에 4개 답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해 보십시오. 이거 자기가 딱 생각해서 맞춰내는 재미가 있죠. 5, 6, 7, 8 부르면 됩니까? 자, 5번에 30, 5번에 30, 6번에 96, 7번에 13, 8번에 33 이렇게 최대한 한번 수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목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